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어떤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기업들이 지금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관세에서 경기 침체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잘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어제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대화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것들,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였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AI에 대한 어떤 버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들을 잠재우고 매출이라던가 클라우드, 캐펙스 투자 모두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매출이라던가 순이익 모두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 증가를 했고요. 42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부문 쪽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 애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마존 웹 서비스라던가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서도 다른 클라우드 쪽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좀 반등 나오는 형태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29% 정도였었는데 예상치도 훨씬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이 애저가 매출 성장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분기에는 한 13%포인트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16%포인트 정도 그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월가가 예상을 한 게 15%포인트 정도였었는데 훨씬 또 웃도는 결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용량 제약이 AI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말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는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기존의 수요를 이제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여전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7% 정도 급등 마감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또 긍정적인 어떤 이 센티를 더 형성을 해준 게 메타였었는데, 메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 그리고 순이익도 모두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예상보다 더 나은 가이던스를 보여줬다라는 거에 좀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은 425억 달러에서 이제 455억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44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상당히 웃도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준 거고,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라던가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좀 제약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좀 일부 불식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EPS도 마찬가지,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더 주목을 했던 거는 캐펙스 투자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AI 인프라라던가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를 예상보다 더 크게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었고요. 보시다시피 캐펙스 투자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출 대비해서 30% 이상씩을 계속 좀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방향성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시장에서는 좀 안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어떤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협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어떤 무역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상무부 쪽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상무부 쪽에서 미국 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협상 메시지를 보냈고 우리가 그걸 받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우리한테 좀 얘기하자고 의사를 밝혀왔고 우리가 그거를 좀 검토 중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중국이랑 얘기하고 있다, 협상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좀 가짜뉴스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톤이 이제 완화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진짜 협상이 진행 중인가 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한 거죠. 다만 완전히 이제 마음을 다 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보다는 살짝 기싸움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게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성의 있는 태도라던가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우리가 협상 진행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특히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0.6%까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아까 이제 새벽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가 좀 얘기가 나오면서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강한 흐름들 유지를 시켜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항생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좀 급등 나오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당히 좀 중국 같은 경우에도 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기류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의 어떤 투심을 개선시켜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두 가지 요인들 어쨌든 우려감이 있었는데 우려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우려감이 있었는데 우려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만한 대화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고 그럼 이 우려가 전부 해소가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지금부터 다 끝났고 꽃길이 열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여전히 아닙니다. 여전히 의견들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신호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같이 발표가 됐죠. 요거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도가 있는 그런 어떤 지수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산업과도 거의 상관계수가 0.9% 이상, 0.9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그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기는 했어요. 예측치가 48이었는데 실제로는 48.7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한 것보단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좋지는 못해요. 좀 플러스권으로 이제 올라오다가 기준선인 50을 이제 상회를 했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전히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어제 좀 발표가 된 거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가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 전문가들이 향후 12개월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냐라고 좀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45% 거의 절반 가까운 전문가들이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초에는 1월 달에 설문조사 했을 때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3달 만에 거의 뭐 2배 가까이, 2배 넘게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전미기업 독립연맹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한테도 이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낙관론을 측정하는 지수거든요. 근데 그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들, 기업의 재무 전문가들한테 좀 이제 조사를 별도로 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답변이 긍정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빠르게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최근에 몇 달 동안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제를 기업들이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거를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중국발 운송 관련된 내용인데 관세가 거의 100% 이상씩 서로 지금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과 미국 간에. 근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여러 어떤 미국의 소매 업체들이 중국발의 어떤 모든 운송들을 중단을 했대요. 그러면서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지금 미국의 최대 항구가 로스앤젤레스랑 롱비치인데 이 로스앤젤레스랑 롱비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화물선이 급감하는 모습들까지 좀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량이 급감을 했다라는 거고, 사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거의 45%에 해당을 해요. 미국으로 가는 모든 화물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선적 관련 데이터가 이미 좀 미국과의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당연히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전히.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적자의 량을 좀 측정하는 항만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물동량이 작년 대비해서 35%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양이 좀 줄어들면서 5월에는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의 그 수 자체가 4분의 1 정도가 취소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폴로 쪽에서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예상을 좀 했는데, 타임라인을 예상을 했는데, 관세에서 경기 침체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4월 2일에는 그 관세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때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선출항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5월 초중순, 지금입니다. 지금 미국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운항이 중단될 거고요. 이미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중단이 되면서 적재량이 감소하고 있는,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트럭 운송 수요가 중단돼서 매장이 비어있고 회사 매출이 감소할 거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트럭 운송이나 소매 업계가 해고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올해 여름에는 경기 침체로 접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어떤 침체까지의 타임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인 거죠. 겉으로는 기싸움하고 있고 티를 안 내고 있기는 한데, 지금 서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로가 지금 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위험한 시그널들이 이미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 얼만큼 많이 검색이 됐느냐, 요 검색량인데 2010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침체에 대한 그레이트 리세션에 대한 어떤 검색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당연히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고용 지원을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좀 빠르게 강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되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중국 공장들이 이제 생산을 중단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한테는 재택근무해라 이렇게 좀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이라던가 신규 주문 이 또 급락을 하면서 제조업 부문의 어떤 수요 부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좀 당연히 나오니까 중국에서 한 1,6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상품 생산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추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 인적자원부가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좀 지급해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고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땐 요인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역대 S&P 500의 평균 PER인데 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직전에 S&P 500의 후행 그 PER 자체가 평균치가 15.6까지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PER이 한 23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현재 23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하방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한 거,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내놓은 거,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만 여전히 이런 안 좋은 시그널들은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중요성도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 궤적 자체가 이 노동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을 거고 중요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를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요것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한번 좀 보면서 앞으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